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바이블 30장 이미지 캡션 생성에 대한 주제로 스터디 진행을 맡게 된 DTI-레벨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언어 모델을 다루었다면 이 자연어 처리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응용 분야로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캡션 생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이미지 캡션 생성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셋과 이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스터디 자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는 우리는 LSTM을 이용을 해서 지난 시간 26장에서는 우리가 LSTM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 이미지 캡션 생성 작업을 LSTM을 적용해서 구현하는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캡션 생성 작업은 주어진 이미지를 묘사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으로 이미지 프로세싱과 텍스트 생성 작업이 결합되어 있는 다수의 하위 작업이 포함된 어떤 심화된 응용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캡션 생성에서는 먼저 훈련된 CNN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이미지의 속성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벡터를 생성하게 시킵니다. 이후에는 워드 임베딩을 응용하는 LSTM을 훈련함으로써 해당 이미지를 잘 묘사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텍스트 관련 작업만 수행했던 이전 응용 작업들과는 다르게 어떤 서로 다른 매체의 것을 다루는 멀티모달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캡션 생성은 이 자체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현재 이미지 검색은 순수하게 그와 동봉되어 있는 텍스트 또는 파일명을 기준으로 행해지거나 이미지 캡션 생성이 가능해진다면 이미지 자체를 분석해서 검색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정확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인풋으로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결과 아웃풋으로 이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것이 이 이미지 캡션 생성 태스크의 지향성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 넷 데이터셋은 어디까지나 이 CNN 이미지 분류기의 훈련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트레인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MS 코코 데이터셋은 실제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것으로 개별적인 이미지와 이에 맞추어진 문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이 되고 CNN이 이미지 피처 벡터를 추출하고 LSTM이 캡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셋은 대략 100만 개의 이미지와 이에 맞는 레이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1000개 정도, 1000개의 다른 카테고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흔히 주변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개체들에 대한 이미지와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미지 캡션에서 이미지 인코딩을 추출할 때 쓰일 CNN의 훈련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CNN을 자체에 대한 성능도 이미지 캡션 생성을 하는 이 성능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셋으로 CNN을 훈련시키는지에 따라 간접적으로 이미지 캡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그림 2.1은 이미지넷에 존재하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뽑아온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MS 코코는 이미지 캡션 생성의 훈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미지넷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이미지 캡션 생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2014년도 기반의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데 해당 연도 데이터셋에는 각 이미지에 합당한 묘사가 곁들여진 텍스트 문장들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셋은 약 12만 개의 샘플들로 이루어진 15GB 크기의 거대한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은 매년 새로운 이미지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그림 2.2는 해당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몇몇 데이터의 예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MS 코코 데이터셋의 활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미지 분류의 높은 성능을 보이는 CNN을 통해서 이미지 인코딩을 추출을 합니다. 이 CNN은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에 대한 입력을 받아서 알맞은 이미지 분류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에 대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벡터 표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캡션 생성은 이 CNN에서 출력한 벡터 표현을 어떠한 가상의 외국어로 취급을 해서 LSTM 번역기를 훈련을 시킴으로써 해당 외국어를 번역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계 번역에 대해서 LSTM 모델을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LSTM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코더 부분에서는 우리가 번역을 하고자 하는 인풋 입력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 디코더 부분에서 이 입력받은 텍스트들을 다시 번역을 해서 출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는 그 기계 번역에 대한 텍스트의 입력을 실제로 우리가 번역할 텍스트가 아니라 CNN으로부터 입력받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미지로부터 기계 번역처럼 디코더 부분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MS 코코 데이터로부터 이 LSTM 번역기를 훈련을 시킨 뒤에 해당 모델이 훈련할 때 접하지 못했던 평가 데이터셋으로 이 캡션을 생성해서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그림 3.1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과정에 대해 생성 단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이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피처 추출에 대한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도를 바탕으로 이 CNN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NN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충분히 많이 다룬 모델이지만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이 이미지의 속성을 추출을 해서 벡터 표현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CNN 자체의 성능이 이미지 캡션 생성의 성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NN이 높은 수준의 이미지 분석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이 CNN에 대한 훈련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미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벡터 표현의 형태 또는 이들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책에서는 이미지 캡션 생성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CNN 이미지 분류 기반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훈련된 CNN은 굉장히 높은 성능의 이미지 분류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직접 CNN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프리트레인 CNN을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은 원리는 간단하더라도 그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미지넷 프리트레인에 공개된 모델 중 하나인 인셉션 V3 모델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인셉션 V3 모델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3분 딥러닝 부분에서 배웠던 모델입니다. 인셉션 V3는 기존의 CNN 모델들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이 컨볼루션 레이어 필터들을 하나씩 계속 덧대는 구조였다면, 이 인셉션은 한 번에 여러 크기의 필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 여러 크기의 필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더 잘 잡아내는 모델이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는 단계를 마무리했다면, 다음으로는 이 LSTM을 이용을 해서 번역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이미지 피처를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외국인의 외국 언어라고 가정을 해서 이 해당 언어를 번역하려고 하는 것이 이 이미지 캡션 생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부 구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RNN 기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 캡션 생성 작업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Show and Tell이라는 구글에서 발표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MS 코코 데이터셋에서 이 당시에 굉장히 최고 성능을 보였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CNN과 LSTM을 기반으로 이미지 캡션을 생성을 했었고, 이 Show and Tell 모델의 작동 방식은 굉장히 비교적 단순하지만 높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Show and Tell에 대한 모델 아키텍처는 그림 4.1과 같습니다. 이 해당 모델은 이미지를 가장 먼저 고정된 크기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에 인코딩을 한 뒤에 LSTM 번역기로 벡터의 디코딩을 실행을 해서 자연어로 출력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다이어그램 S0부터 쭉쭉쭉쭉 SN-1에 대한 부분은 캡션에 대한 각각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에 대한 임베딩, 워드 임베딩 벡터는 WES0, 워드 임베딩에 대한 그 벡터가 출력이 되면 LSTM 구조를 거쳐서 각각의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확률 분포가 생성이 됩니다. 이 확률 분포에 대한 값은 그 다음으로는 각 단계에서 올바른 단어가 나올 최대 우도 함수로서 이 로그를 씌워서 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까 인풋으로 이미지가 주어지면 아웃풋으로 이 이미지를 가장 잘 생성하는 텍스트를 정답 데이터로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클리후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인풋 이미지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기 S 입력인 것처럼 이 S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들이 S0부터 S1까지 입력으로 들어오면 ST는 단어 사전의 크기와 동일한 차원인 원합 벡터의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된 이미지는 이 CNN에 입력이 되어서 X-1이라는 하나의 이미지 표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 WEST라는 단어 임베딩과 원합 벡터를 곱해서 ST에 대한 단어 표현 XT의 값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표현 XT는 LSTM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t는 -1 시점에서 한 번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매 타임 스텝에서 매 t-1 시점에서 한 번만 입력이 됩니다. 왜냐면 매 타임 스텝에서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했을 때 과적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시점에서 딱 한 번만 이미지가 입력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로스에 대한 값은 각 스텝에서 정확한 단어에 대한 이 최대 우도 값에 대한 합계입니다. 이 손실은 LSTM 그리고 이미지 임베더 CNN의 탑 레이어 그리고 단어 임베딩 WE의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센텐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훈련된 모델은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빔 검색을 통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빔 검색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부분에서 이 스페셜한 스타트 토큰을 다음으로 상위 가장 확률이 높은 K 단어를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선택된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으로 그 다음으로 또 오게 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K 단어를 또 고려를 하고, 이 중에서 또 선택된 것에 대해서 또 K를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검색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시퀀스가 끝난 후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빔 서치 방법입니다. 이 모델 show and tell, 구글에서 발표한 모델에서는 이 빔의 개수 K가 3일 때 최고의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실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실습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캡션 생성 모델은 크게 전처리, 그리고 CNN 모델 준비, 그리고 모델 훈련과 파인 튜닝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쇼 앤 텔 모델을 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훈련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기기의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 GitHub 페이지에 소개된 훈련량은 단일 GPT로 2주간의 훈련을 토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때에는 상황에 맞추어서 훈련의 양이나 세부 설정을 조절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해당 모델이나 모델 훈련을 이 CPU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속도가 10배 이상 느리기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는 이미지, 캡션, 그리고 이미지 아이디와 같은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각 캡션은 단어들의 나열로 전처리 과정에서 각 단어를 정수 기반의 아이디에 배정하는 사전을 생성을 합니다. 이후 각 캡션은 각 단어의 해당 단어의 아이디로 대체되면서 인코딩이 됩니다. 이는 각 단어를 해당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번호로 부여함으로써 다음으로 번역할 일종의 단어를 예측해서 출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how and tell 모델은 하위 이미지 인코더 모델의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된 이미지 분류 모델의 체크포인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지 분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훈련된 다양한 이미지 분류 모델들을 제공받습니다. 이는 이미지 분류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개된 라이브러리에는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제공되는 모델들의 특징과 차이점은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체크포인트는 어디까지나 파라미터 초기화에만 사용이 됩니다.
일단 이 show and tell 모델의 훈련이 시작이 되면 자체적인 체크포인트 파일이 따로 저장이 돼서 만일 훈련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면 새로 생성된 체크포인트 파일을 기반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프리트레인된 이미지 분류 모델의 체크포인트는 오로지 0단계의 글로벌 스텝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해당 모델이 이미지 분류나 감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스텝 3 단계가 있겠습니다. 이 앞서 스텝 2에서 주어진 데이터와 모델을 기반으로 준비된 모델을 기반으로 첫 번째 훈련이 끝나면 이 해당 show and tell 모델도 납득할 수준의 이미지 캡션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 이 LSTM 모델과 이미지 분류 하위 모델들에 대한 파라미터를 공동으로 미리 파인 튜닝을 한다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파인 튜닝이 시작되면 이전에 첫 번째 훈련보다 훈련이 훨씬 더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소량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능 개선은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횟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능 향상을 이루다가 오버피팅이 일어날 것이고 이를 단일 GPU로 시행하려면 몇 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거대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에 큰 관심이 없다면 넘어가도 되는 단계이고 이 스텝의 수를 조정을 해서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가 없어도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꽤나 완성적인 문장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같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이미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훈련 경과에 따라서 어떠한 캡션들이 출력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100번 정도 훈련을 했을 때 모델은 단순히 이 문장이 시작되는 스타트 토큰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에 부분에는 이 EOS, 끝에 마무리됐다는 토큰과 중간중간 A라는 토큰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훈련을 100번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000회 이후에는 모델이 비교적 의미적인 내용을 함께 포함한 문장들을 출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바르지 않은 문장들을 생성을 하고 있고 문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00번 이후 이제 모델이 5000번 이후 학습을 하면 모델이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비교적 낮지만 비교적으로 의미적으로 정확하고 문법적으로도 훨씬 이전의 것들보다 월등히 나은 문장들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도 이미 오류가 조금씩 발견이 되는데 이 네 번째에 나온 문장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A man is holding a cell phone 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man이 아니라 woma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번째 부분도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행기가 날아가는 사진을 연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등 조그만 오류들이 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1000번 정도 훈련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이것보다 성능이 좋게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훈련 횟수가 이 이미지 캡션 생성의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CNN 기반의 이미지 분류기와 LSTM 번역기를 응용하는 이미지 캡셔닝 기술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